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어제까지 기억이 났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텅 비었지? 말하려고 하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우리는 몸매나 피부 건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엔진인 뇌를 위해 먹는 것은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예민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그 성능이 크게 좌우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를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뇌 독소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에이, 설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넘기실 생각이라면 잠시 멈춰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뇌 독소들은 단지 살찌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훔쳐가는 절도범입니다. 이 영상 절대로 대충 보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뇌 독소 3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음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뇌 독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뇌를 딱딱하게 만드는 위험한 지방. 첫 번째 뇌 독소는 바로 가공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입니다. 에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들이 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도넛이나 튀김, 마가린에 가득한 트랜스 지방은 뇌 염증의 불쏘시개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의 신경 염증을 유발해서 뇌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뇌세포 간의 통신망을 망가뜨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더 작았다고 합니다.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세포가 줄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먹는 빵이나 쿠키 뒤에 부분 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건 이 쿠키를 먹는 당신의 뇌는 조금씩 딱딱해질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건강한 지방 자리를 꿰차고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 막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어버려 신경 신호 전달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뇌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단순한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감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포화지방 역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적당량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현대 식단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버터, 치즈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은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시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미세아교세포는 평소에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뇌졸중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판단력 상실 등과 같은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뇌의 비류라 불리는 뇌유래신 경영량인자의 생산까지 억제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크림이 들어간 과자, 스낵 케이크, 냉동 피자, 전자레인지용 팝콘, 그리고 마가린과 쇼트닝도 뇌에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마블링이 많은 고기,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도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뇌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과자나 냉동식품 대신 견과류나 씨앗, 생과일, 채소 등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뇌에 좋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여 뇌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연어 등이 대표적인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뇌 신경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뇌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지방을 먹는 것입니다. 둘째, 뇌를 당뇨병 환자로 만드는 달콤한 유혹. 두 번째 뇌 독소는 바로 설탕이 많은 음료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탕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을 잠깐 선물한 뒤 뇌 노화라는 무서운 빚을 남깁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뇌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니 뇌는 금방 지쳐버리고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지죠. 더 무서운 사실은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가 뇌세포뿐만 아니라 뇌혈관에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졸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은 뇌에게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기쁨을 주지만 결국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며 뇌를 중독시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은 체내의 단백질, 지방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촉진 물질을 만듭니다. 이 AGES는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의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시판되는 샐러드 드레싱, 스파게티 소스, 케첩 등 소스류에도 설탕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시리얼, 그래놀라, 맛을 낸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콜라를 포함한 인공 감미료 음료도 뇌에 혼란을 주어 당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은 뇌에게 가짜 에너지를 줍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 대신 1분만 쓰고 방전되는 일회용 배터리를 계속해서 꽂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금세 지쳐버리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역시 소리 없는 뇌 독성 물질입니다. 흰 쌀밥, 흰 빵, 파스타, 과자, 시리얼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들은 설탕이 많은 음료와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며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혈당의 불안정한 변동은 뇌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하여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머리가 멍한 느낌,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게 장 누수를 유발하고 이는 장 뇌축을 통해 뇌의 염증 반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식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 거 끊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씩 바꿔보기를 제안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믹스 한 잔을 오늘은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매일 먹는 흰 빵을 통밀빵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뇌의 신경을 망가뜨리는 인공화학물질. 마지막 세 번째 뇌 독소는 바로 고도로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식사를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뇌 염증이라는 무서운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맛과 편리함은 제공하지만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식이섬유 등은 거의 없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없이 텅 빈 칼로리만 채우는 이 식품들은 영양소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뇌에 쌓이는 쓰레기인 거죠. 인스턴트 식품은 뇌에게 야식 친구가 아닙니다. 뇌에게는 한밤의 괴한입니다. 한밤중에 뇌를 습격해서 중요한 정보를 훔쳐가고 다음날 아침 어제 내가 뭘 했더라? 라고 묻게 만드는 범인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스턴트 식품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과 뇌를 연결하는 장내축이 손상되면 뇌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우울증, 불안감, 집중력 저하가 심해집니다. 배가 편해야 머리도 맑아진다는 속담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또한 가공식품 제조사들은 설탕, 소금, 지방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여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를 중독에 빠뜨리는 위험한 함정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맛, 향, 색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인공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 뇌에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와 MSG는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이를 흥분 독소라고 하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 두통,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라면, 통조림, 즉석 국밥 등 가공식품에는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은 뇌로 가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여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스턴트 식품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냉동 피자, 즉석밥, 전자레인지용 핫도그 같은 냉동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그리고 짠맛, 단맛, 매운맛을 인공적으로 낸 대부분의 포장 스낵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는 건강한 뇌를 위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제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3가지 뇌 독소를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 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울증, 약 말고 이것부터 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의외의 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 소식과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하게 된 이후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치유의 현장 속에서 똑바로 걷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뇌수술로 인해 망가졌던 뇌의 어느 신경을 살리신 결과 일어난 치유인데요.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치유의 현장에 찾아가 보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번은 지난주에 치유를 받으셨는데요. 사역이 간증이 다 끝나가지고 네. 못하셔서 오늘 나와서 지금 간증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24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뇌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뇌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수술 후에 이 오른쪽 다리를 절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이 청년분이 어릴 때 육산 선수도 할 만큼 그리고 축구를 좋아할 만큼 굉장히 그런 운동신경이 좋았는데 뇌수술 이후에 다리를 전 것이 오늘까지 24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치유를 받으신 후에 절던 다리를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바른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지금은 하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먹었다가 걸어서 다리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서 그렇지 걷는 것에는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치유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